일일이 셌고 고무줄 예. 된 것은 기계를 통해서 세셨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8일에 김정민 예. 수사관이 출근하고 나서 오후에 이 예. 접수를 합니다. 압수계. 예, 근데 맞습니다. 압수계에 접수를 할 때 예. 원형 보존 지시 최재형 검사로부터 받으셨죠. 아, 예, 맞습니다. 그 전날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계 접수하실 때 예. 원형 보존 지시 얘기하셨나요? 저는 원형 보정이라는 말 대신에요. 그거는 문어적인 표현이라서 검사님들이 지시 내릴 때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원형 보전이라는 말 대신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워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닐포장 사족지 말고 빨리 말씀하세요. 예. 비닐포장된 5천만 원은 한국은행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밀봉되어 있으므로 셀 필요 없다. 포장과 띠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수리해달라, 이렇게 수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비닐 포장을 뜯지 말고 수리해 달라라고 하셨고 예, 명백하게 압수계 그 말을 당시 했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당연히 받았겠죠. 네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원형 보존 지시를 요청해서 압수계를 통해서 당연히 이 영치계로 넘어갔을 거고요. 여러 압수물 사무국에 제가 따라서 19일 날 그 이제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19일 날 저희가 그 기사가 비밀 장부가 있다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검사님이 수리 취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압수계 얘기를 했더니 그 영치계 담당자가 18일 날 영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치계로 넘어가지 않고 압수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내려갔었기 때문에 18일 날 영치계로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형 보존 지시를 하셨고 18일 날 그러면 영치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러면 19일에 수리 취소를 하셨어요. 수리 취소 지시는 최재형 검사가 했습니까? 아, 예. 검사님, 수리 취소가 압수물 사무 규칙에 있습니까? 수리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부는 저희가 그러니까 압수를 해왔는데 예. 이 압수물을 예. 왜 임의로 지금 17일부터 18일 날 이주연 계장 캐비넷에 있었죠. 그 캐비넷에 예, 그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캐비넷에? 원래 개인 캐비넷은 되지 않는데 저희가 그날 수리를 할 그러면 수가 그 없는 증거가 상황이었습니다. 오염돼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신뢰해서 그러면 그 개인 캐비넷에 존재한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17일 압수해 와서 18일 접수 오후 전까지 예. 지금 거의 12시, 24시간 가까이 본인 개인 캐비넷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일 날 수리 취소해서 휴대폰 4개를 제외한 나머지 메모지나 인사 파일이나 나머지 물품은 그럼 수리 취소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동안도 저희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에 개인 캐비넷에 갑니까?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해서 물건을 보관해서 바로 압수계 또는 영치계로 바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개인 캐비넷에 보관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오염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검사들이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조작 수사를 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그걸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일단은 캐비넷에 개인적으로 캐비넷에 보관한다고요? 아니요,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검사님께서 당시에 지시를 하셨고 지휘를 내리셔서 수리 취소가 돼서 저희가 내려가서 받아왔고, 수리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있습니까? 그 압수물 규정상에 사무규칙에 수리 취소한 말이 없어요. 수리를 검사님께서 단행적으로 했던 겁니까? 남부지검에서? 검사님께서 수리 취소 지휘를 내리셔서 근거가 없다니까요? 사무규칙에? 아니 근데 사무규칙에는 환불을 했어야죠. 아니 압수물이 영치계에서 보관하지 않고 영치계에서 수리 취소든 뭐든 가져왔으면 검사실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할 게 아니라 그걸 피고인에게 피압수인에게 다시 돌려줘야죠. 왜 개인적으로 보관합니까 그게? 의원님, 제가 전성배 씨 압수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요. 검사님의 지휘에 의해서 수리 취소가 일단은 이루어졌고, 저희는 수리 취소가 된 압수물품을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물품을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한 것입니다. 사무실 캐비넷에 그러면 그 법적 근거가 뭔데요? 없잖아요 그게. 일단은-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왔던 겁니다. 검사실에서 개인적으로 다 압수해가지고 영치계에 안 두고 개인 검사실 사무실에 캐비넷에 두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희 법적 근거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의원실에.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압수물 사무규칙이 없어요. 수리 취소란 말이. 의원님, 근데 환부는 사실 민원인에 대한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을 환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치계로부터 무슨 근거로 돌려? 영치계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압수계로부터 받았는데 압수계에 수리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이고, 그게 제 개인적으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검사님의 지휘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검사 지시했습니까? 예. 증인 거기 서 계셔 보세요. 수리 취소해서 예. 그
어떤 걸 받았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당시에 그 저희가 현금 압수물을 제외하고 다른 압수물이 명함이나 저 통장이랑 차명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그 광산 사업 철이 있었습니다. 그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 취소하고 비닐을 제거했습니까? 예? 비닐을 제거했습니까? 아니요. 관본권을 포함한 현금 압수물은 그대로 압수기에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리 취소해서 받아온 것에 그러면 예. 관본권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띠지를 갖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닐을 갖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 압수물, 그러니까 관본권을 포함한 현금 압수물은 모두 압수기에 수리가 됐고요. 저희가 가져온 것은 관본권을 제외한 물건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돈을 합쳐버린 것은 각별로 관본권과 신한은행권과 그다음에 별개의 현금과 이렇게 세 개의 묶음이 별개로 있었는데 그걸 합쳐서 예. 돈을 합친 것은 최재형 검사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압수수색팀이 처음에 저희가 점성준 씨 은닉처로 갔을 때 저희가 관본권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본권을 본 건 실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전성배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성배 씨가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압수물을 정리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 현금 압수물을 달리 기재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같이 기재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기재됐다는 것은 돈을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압수조서에 기재될 때부터 그렇게 기재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본권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하지는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수물을 수리 취소할 때는 관본권을 포함한 현금 압수물은 그대로 압수기에 수리가 됐던 거고요. 나머지 현금이 아닌 관본권과 현금을 제외한 다른 압수물들, 실물 물건들만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개별 의원과 위원장님의 환상의 복식조로 무제한 토론을 하시는 민주당 토론에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저 임원정 검사님,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위원장님 아드님 그 사건 수사 중인데 네. 요는 아드님이 해외로 나가버려셔서 지금 수사가 중단된 상태 맞습니까? 중단된 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임원정 검사 입장에서 이 거물 정치인 아드님의 여권을 무효화시킨다 이런 걸 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은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대한민국의 유력 거물 정치인이십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뭐 경기지사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이 말이 좋아서 기소 중지지 수배 중입니다. 아드님이 수배 중. 저도 아까 이걸 빨리 사건을 종결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부지검에서 강제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아드님을 빨리 들어오라 그래서 수사를 받고 이게 벌 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아니면 빨리 수사 종결해 주는 게 맞다.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이거는 먼저 나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로 접하기로는 학업을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학업을 중단하고 들어오라고 학업 하기는. 때문에 나가면 다 그냥 둡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예. 드리는 말씀은 일반 범인들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도피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의 자제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춘천지원장이라는 이유로 나경원 의원님이 회피를 하셨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남편을 붙잡고 해서 얻어낸 게 나경원 의원에게는 언니가 없다.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님부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평소에
가장 민주당에서 정의로운 검사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 위원장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붙잡아 올 수는 없잖아요, 동부지검에서.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억울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유념하여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영상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6월 14일 날 자, 마지막으로 6월 14일 날 그때 보니까 오후에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박성진 검사가 직접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왜 입회 안 오냐? 잘 좀 이현 들어보세요. 씨가 입회 요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뭐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에다 이런 얘기 하셔도 제가 당에 그때 제가 보니까 김현지라는 이름을 그때 쓰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박상현 검사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김현지 보좌관한테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전화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더 들어가겠냐? 당연히 나는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잠깐 요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바로 옆에 이화영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었어. 예. 그럴 때 그 들리는 그 전화로 들리는 얘기가 아니 나는 계속 이화영 서류조안 쓰려고 한다라든가 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화영 본인은 서 변호사님 계속 쓰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저희. 그리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한 거죠. 뭐 그랬군요. 설주환이 나 아니고 검찰 편 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라고 그때까지 당에다 그랬다는 그런 얘기 거죠. 하신 적 없대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도 조금 굉장히 화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좀 한마디로 뭐 소위 말하면 정말 열이 받아가지고 그랬군요. 예. 그러면 김현지 보좌관이 누구한테 이 말을 듣고 저한테 예.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설주환 변호사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이화영 전 지사는 계속 변호인을 쓰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김현지 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 뭐 그럼 나는 그만두겠다. 그게 굉장히 화가 났다 이런 얘기인데 왜 이분이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오늘도 정의로 참고에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직접 저분이 계속 위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상현 검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설주환 변호사 얘기는 그런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인으로 불러서 아니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인으로 불러서 설주환이든 김현지든 불러서 우리가 이 법사위에서 물어보자 그러는데 왜 일방의 그 참고인만 불러서 이렇게 자꾸 민주당에 유리한 얘기만 들으려고 그럽니까? 자, 박상현 검사 말씀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명예와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 변호인하고 박 검사가 짬짬이 해가지고 한 개 똘똘나서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설주환 변호사 전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 위증하는 거 맞죠? 예, 당시 저로서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게 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호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유를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물어봤고, 그때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해서 변호인 없이는 조사를 못 받고 이 사건을 잘 아는 설주환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 몇 번이나 얘기했고 그걸 들은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고도 상부에 다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설주환 변호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할 거다라는 이런 부트가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설주환 변호사 불러서 우리 정인 얘기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임은정 지검장님. 지금 그 마약 수사 합수부 네. 넉 달인가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 진전이 있습니까? 언론풀을 드렸습니다만 42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28곳인가요? 압수수색을 하고 조배숙 의원님인가요?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셨나 해서 저희가 입건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냈었는데 저희가 수사의 정도를 지키다 보니 수사 보안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 압수수색했던 곳에 극히 일부만 기사가 돼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건은 핵심이 작게 얘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어서 통치자금 만들기 위해서 마약 사건 덮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혹을 그러면 제기한 우리 것에 그런 관련 의혹을 백혜령 경쟁이 네. 제기를 했잖아요. 네. 넉 달을 수사했으면 적어도 그 실체에 한 발이라도 다가설 만한 단서를 찾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넉 달 수사하고 최고 네. 검사시잖아요. 중간 부분에서 중간 발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서 할 수 없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 발표할 수 있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런데
백혜룡 경정이 갑자기 수사팀을 1분만 더 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나도. 아니 금방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갑자기 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한 걸 보면 김원정 검사가 지휘하는 합동수사부가 수사가 별로 진전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시중에 저희가 워낙 조용하게 보안을 지키며 수사를 하다 보니 하고 있는데 왜 네. 백혜룡 경정이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 의혹에 김원정 검사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혹의 피해자이자 의혹의 의문 제기자인데 그분을 갑자기 보내가지고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라 그러면 기존 수사팀은 못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백혜룡 경정팀이 이제 경찰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같은 팀원으로서 어느 정도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시중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의혹이 워낙 방대해서 예컨대 뭐 김충식 수첩이라든지 그런 의혹이 워낙 방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인력의 여력에 그런 조금 의혹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고 망상에 가까운 얘기를 민주당이 편을 깔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임원정 검사님도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예, 수사 속도를 높여달라는 질타 겸허하게 듣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동부지검장이 정정하고 말싸움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말싸움하지 않고요. 팀원으로서 열심히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런 네. 것 가지고 수사기관까지 바꾸고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빨리 좀잘 부탁드립니다.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 네, 곽균택 의원님 자료 요구를 신청하십시오. 자료 요구 신청하시고 알아서 발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 나경원 의원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공적인 이유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을 상대로 먼저 인신공격을 하거나 가족 문제를 가지고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특정인 자녀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들을 하십니까? 그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이루어졌고 항고 기각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법에도 없는 대검의 재항고 제도를 이용해서 재기 명령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서 해외 도피를 했다고 표현을 하거나 유학간 사람을 두고, 그리고 또 입국 시 통보 요청이라는 것은 지명수배를 할 수가 없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 입국 시 요청 사안을 가지고서 그걸 지명수배로 표현하고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이상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공무지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민주당이 자기하는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괴롭거든요. 항상 드린 문제는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정말 문제가 거의 심각하다면 적어도 오늘은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민주당은 뭐든지 다들 뭐든지 안 됐죠. 무슨 일이 인신공격이에요? 원래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할 시간입니다. 네, 최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제가 본 질의를 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우리 검찰의 수사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검찰의 고충을 좀 우리가 들어줄 필요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법무장관께도 제가 요청드렸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하게 법무부에 지금 파견 많이 나가 있는 검사들 전원 다 복귀시켜서 수사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각 부처에 지금 불필요하게 수사에도 필요치 않은데 검사들이 대단히 많이 파견 나가 있고 국외 파견까지도 전부 다 많이 늘어 있습니다. 전원 다 복귀시켜서 우리 직원장님들께서 수사 업무를 충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법무부에
적극 요청해 주십사 말씀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또 다시 요청을 드리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제가 요청을 드렸지만 지금 일부 검사들이 뭐 사표 사직을 하겠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우리 서울 고등검찰청장님 그 사표 특히 윤석열 라인에서 있던 검사들 사직 사표 낸다라고 하면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절대 사표 수리하지 마시고 내란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내란 관여 여부가 밝혀질 경우에 반드시 기소하시고 괜히 저기 사표 수리해줘가지고 공무원 연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엔 인사라인 전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뭐 안타까운 죽음이어서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이 문제로부터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군수가 결코 자유롭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선출직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에 대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통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꼬리 자르기 하고 그 사람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김선교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 고등검찰청장님.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죠? 양평 공운지구 사건 관련돼서 얼마 전에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언론에도 나오지만 김선교 의원이 그 업무를 당시 양평구수 시절에 지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망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김선교 전 양평군수 현 국민의힘 의원의 철저한 수사만이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사하는 데 없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서울 남부지검장님 여기 나와 계시죠? 예. PPT 열어주세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삼부토건 주가 사건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지금 특검에 가 있다라고 해서 남부지검이 손 털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3년 5월에 우크라이나 호재를 통해서 369억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삼부토건 사건 관련해서 단순 주가 조작 문제를 떠나서 저는 국민의힘까지 광범위하게 결합돼 있는 윤석열 측근 세력까지 포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이 삼부토건은 파산 직전 회사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2011년 4월에도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2015년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당시 시장에서는 당시에도 삼부토건은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고 평판이 돼 있었는데 윤 정권이 비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실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까지 데려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당시 회장이 이일준 회장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주가 조작이 있기 직전에 이일준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도대체 망해가는 회사를 왜 인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일준 자유총연맹 서울시 지부 부회장이었죠.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세미준이라고 친윤계 최대 외곽 조직에 이일준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당연히 남부지검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기 그 우리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나경원 의원, 이철규 의원이 회원 명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친윤의 외곽 조직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다수가 결합돼 있는 그런 조직인데 이일주는 여기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유총연맹 서울시 부회장이자 윤석열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인사가 왜 주가 조작 직전에 이 회사를 굳이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에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포괄적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PPT 열어주세요. 저는 이 사건에 검찰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7개월이나 시간을 끌었죠. 당시 원장이 이복현 원장, 우리 검사 출신입니다. 그죠? 이복현 원장 잘 아시죠?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신가요?
저보다는 후배입니다. 아, 후배인가요? 네. 자, 이분이 7개월 가까운 시간을 끌고 놀랍게도 김건희, 이종호, 원희룡만 빼고 고발 조치를 합니다. 왜 그 세 사람만 뺐는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대단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부지검이죠. 남부지검도 보안 수사 운운하면서 시간을 계속 끕니다. 우리 남부지검 왜 시간을 이렇게 끌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기사만 찾아봐도 몇 가지 서치만 해도 이 사건 주변에 둘러싸이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금방 볼 수 있고, 전격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아시는 예, 것처럼 예. 뭐냐면 초기 수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다 취득하고 해야 되고, 지금 특검 전격적으로 하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가지고 시간을 오랫동안 끌었습니까? 그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자체 적발을 한 다음에 보충질 시간 3분 땡겨. 예, 그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를 네, 합니다. 해주십시오.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그 내용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게 금년도 4월경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건 받자마자 남부지검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그 금감원 특사경에서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수사 지휘를 해서 신중하게 수사를 하신 건지 수사를 시간을 끈 건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데, 도대체 검찰은 왜 반복적으로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가? 다음 PPT 열어주세요. 이것도 남부지검에서 했죠. 테라루나 사건.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죠? 5월에 테라루나 사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20만입니다. 피해액이 50조나 되는 대한민국 최대 금융 참사죠. 1,200원짜리 테라가 88원이 됐고 11만 3천 원 정도 하던 루나가 0.2원이 됐어요. 자, 이 사건 담당했던 검사가 누굽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검사입니다. 담당 검사가. 이 회사를 세운 사람 권도영과 신현성 두 사람이 세웠는데, 지금 신현성 관련된 신현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 이승민 검사가 가 있더라고요. 예? 이 사건이 대단히 미온적으로 이루어진 거하고 이 검사가 해당 법인에 간 거하고 깊은 연관이 있지 않나. 또 하나, 시장에서는 당시 이 사건이 국민들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검사님들 중에 여기 테라루나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많았다라는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검사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도영은 지금 도망가 있죠. 예. 도망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잡혀 있는데, 몬테네그로 정도 되는 그 조그만 60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왜 못 데려옵니까? 예, 이번에 캄보디아에도 전격적으로 하니까 60명이 넘는 사람들 한 방에 데려오던데, 데려오는 겁니까? 안 데려오는 겁니까? 예? 당장 가서 조치해서 국정원하고 협의해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저는 이런 사건 왜 반복되는가? 3부 토건. 과거에도 이렇게 검사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저기서 용돈벌이 하셨어요. 벌빛하면 법정관리되는 회사에 왜 가서 고문을 합니까?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검사장 출신 홍만표 전 검사, 여기 3부 변호인이죠.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고문 맡고 있습니다. 예? 이러시면 됩니까? 이문정 검사님, 이러시면 됩니까? 예? 신에 조금 더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조금 유의 정도가 아니고요. 저 남은 시간 마저 다 쓰겠습니다. 보충질이 2분 더 넣어주시고요. 자, 이따 5분 안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남부지검장님, 예. 여러분들 선배님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명 고문료 2억 정도 되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 그러는 분 아니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라는 분. 이분 꼬박꼬박 고문 받으실 때 3부 토건은 파산 상태가 돼서 노동자들 전부 다 체불임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쫓겨났고요. 하청업체들이 다 파산했어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부심이. 어떻게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은 전부의 사지에 몰려가지고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싸우고 있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여기 가셔가지고 고문료를 따박따박 받아먹습니까? 예?
이분들이 가 있는 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저는 길어졌어요. 나도 예측할 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검에서 삼부토건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저는 우리 남부지검이 삼부토건 관련 수사가 우리 유능한 검사님들이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세네 달이면 수사해서 다 기소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끌어진 이유는 저는 여기 나가 있는 전관들과 현직 검사들, 윤석열 정권의 압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에 관여됐던 검사들 전체 철저하게 감찰하시고 관련된 혐의 찾아내시면 고소고발 기소까지 단호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부지검장님, 이렇게 해야 국민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 검사 수에 비하면 제가 이름 거론한 분들 몇 분 되지도 않죠. 이분들 때문에 검찰 전체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검찰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감찰하고 조사하고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조배숙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선 그 위원장님께 보통 우리가 주질의, 추가 질의, 보충 질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틴이 있어서 돌아가고 특별하게 이제 자기 시간을 땡겼을 때는 이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다거나 질의를 한다거나 그런 예외적인 사유로 하는데 오늘은 좀 그 원칙들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원래의 원칙대로 좀 제대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서울고등검찰청장님, 네. 예. 지금 이제 검찰청이 이제 폐지될 운명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건국 이래 70년 동안 경찰, 검찰, 형사사법 체계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마약 청정국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에 있는 정치적 사건은 1%입니다. 대부분은 99% 민생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악으로 규정해서 그냥 무조건 폐지하고,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크나큰 역사적인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고등검사장님 지금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언제 임관하셨어요? 저는 2003년도 자, 그러면 거의 한 22년 몸담았는데 자기가 22년 동안 몸담았던 조직이 이제 내년이면은 운명을 다하게 되는데 무슨 소회 같은 거 없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지난주에 저희 이제 업무를 도와주는 실무관님들하고도 식사를 일부 했었는데 어떤 분 한 분은 1984년도에 입직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은 당연히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돼서 이렇게까지 왔을까는 또 각자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좀 성찰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너무나 이 과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임은정 검사장님. 네. 예. 제가 보니까 혹시 정치하실 뜻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보통 검사의 조직 문화에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언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이제 그 비난을 했고요. PT 좀 띄워주시죠. 예, 그리고 동료와 상급자를 검찰 개혁 오적 찐윤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에서도 동료 검사들도 비판을 했어요. 그다음에 띄워주세요.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도 비판했고, 또 과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임은정 검사장님의 그 SNS 활동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공직자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좀 하실 건가요?
정말 좀 전에 우리 서울 고검장님한테도 말씀하셨다시피 검찰 개혁이 지금 수사 구조 개혁 논의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될 위기에 지금 목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그렇게 건의했을 때 그때 바로 고쳤다면 검찰이 이렇게가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방식이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또 검찰 조직 내부에서 지금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주위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좀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검사장님, 저는 이런 걸 볼 때 저는 임은정 검사장님이 본인이 소신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건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당하고 나서 직무 정지됐을 때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체포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저는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이 왜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고 그 비난을 받습니까?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임은정 검사장 같이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검사장님부터 좀 징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검찰을 제가 고치자고 거기에 말하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입니다. 검사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개인의 징계 여부나 감찰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런 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지검 검사장님, 네, 지금 민중기 특검을 이제 또 PT 다시 띄워주세요. 이제 어저께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강압 수사로 양평 공무원이 자살했어요. 이건 아주 예산 일이 아닙니다. 억압 수사를 했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상패 직전에 30배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겼어요. 일반 개미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시효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범이 재판을 받으면 이제 이게 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외국에 지금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해외 도피했죠. 이 보니까 이제 보세요. 그다음 띄워주세요. 그다음 띄워주시면 해외 도피를 해가지고 그 도피 기간이 2010년 7월달에 검찰 조사 다음날 동생 여권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 1월달에 들어와서 3년 6개월 동안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역시 저는 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효 판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뭡니까? 이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주가 조작했다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주식을 샀어요. 사고 그리고 상폐되기 직전에 팔았어요. 30배나 남겨서. 그게 며칠 뒤에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세요. 그 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아니요. 그 다음에 피해자들. 네, 여기 피해자들이 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안 하잖아요. 특검하잖아요 지금. 특검은 민주당이 다른 거는 이게 특검 아니에요? 특검은 지금 수사기관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하세요. 저번 국감에서 얘기 안 했어요? 특검은 수사기관이 오만한 사건 아니라고요. 저번 국감에서 얘기 안 저는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어요. 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 수사 청탁하냐고. 뭘 수사 청탁을 해요? 수사 청탁을 무슨 청탁을 해요? 증거 가져오세요. 증거를 가져오라고.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해 충돌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지검장님, 네. 우리 지검장님 부인께서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제가 답변 드릴 건 아닌 것 이건 같습니다. 법률 문제입니다. 어떻게 네. 처리하시겠습니까? 다 지금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아서. 자, 네. 청탁금지법,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을 3년간 제가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네. 청탁금지법 규정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뇌물이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공직자는 즉시 신고하고 반환해야 된다. 제가 이걸 물은 겁니다. 예, 알고 즉시 있습니다. 신고하고 반환해야 되고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있다니까 말씀하세요. 네. 알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반환해야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2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중앙지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윤석열이 신고하고 반환했습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안 했어요. 면죄부를 줬습니다. 지금 어디 앞에서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여기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곳이에요.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김문기는 개인적으로 모른다 얘기했습니다. 전자는 윤석열 얘기고요. 후자는 이재명 얘기입니다. 전자는 불기소했어요. 후자는 기소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검찰이 그동안 불공정하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과 그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검찰이 총동원돼서 억울하게 정적 제거용 그리고 그 측근들에게 공작 기소까지 했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검찰개혁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그것을 자초한 것은 이렇게 정권에 부역한 검찰입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성해야 되는 것이 검찰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잣대를 검찰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기소 권한이 있다고 마음대로 남용하다가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 수사하지 마라. 이게 국민들의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사장 부인이 명품백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반환하겠습니다. 신고하고 반환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모든 공직자들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의 사람이라도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면죄부를 이렇게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면죄부를 줬어요. 검찰개혁 자초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강민 변호사님 나와주십시오.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상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이재명 후보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하영 지사도 부지사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초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상용 검사가 우리 이하영 부지사를 변론하는 김강민 변호사를 협박하고 또 주위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예, 제가 처음 아마 첫 그 국반 출석한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출석을 해서 그 문제가 됐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11회부터 19회 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인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공판 끝나고 기자들이 와서 물어봐서 뭐 의도치 않게 백브리핑하는 형태가 됐고 그 자리에서 해당 증거들은 회유 압박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이기 때문에 증거를 부인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박상현 검사가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그와 같은 뭐 기자들과 질의응답 등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항의 과정 속에서 저한테 어떤 발언을 했냐면 제가 김광현 변호사가 지금까지 했었던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큰 사건도 많이 했고 의미 있는 사건도 많이 해서 참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오늘 변론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훌륭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은 어떤 취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사와 공판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건을 들여다봤다라고 말한 걸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를 다 살펴보고 있다, 조심해라 라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지검장님, 네,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많이 수사해 보셨죠? 네, 형사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일반론을 그냥 여쭤볼게요. 만약에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는데 수사받고 있는 공범의 변호인에게 접촉해서 만약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아내거나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공범 간단한 거잖아요. 주범이 밖에 있는데 공범에 관련된 변호인의 주범의 변호사가 접촉하거나 주범이 직접 접촉해서 그 변호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받아내면 지금 그 조은석 특검이 그걸 가지고 수사했거든요. 변호사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 받은 사건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2심에서까지 징역 5년이 나왔고요. 네. 김용이 돈 받은 날 그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하다가 걸려서 3명이 별도로 재판받고 있는 위증 사건도 1심에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 좀 띄워주세요. 이 사건 공소장인데요.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용우라는 경기도시장 상권 진흥원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2021년 5월 3일 김용을 만나서 회의했다라고 알리바이를 제시해 줬는데 그게 허위 알리바이로 밝혀진 겁니다. 근데 그 공소장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용우 원장이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용 이름이 들어간 부분을 딱 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포렌직을 해봤더니 김용 이름을 사후에 써놓은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 보면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용이라는 이름을 임의로 입력해서 일정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혐의로 수사한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김용과 함께 선거 캠프에 있던 박지민 서운주가 위증을 시킨 것이 또 밝혀져서 그분들이 구속이 됐고 그 구속된 사실이 보도돼서 현재 재판 중인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허위 알리바이 부분은 아마 뭐 수사하신 분들이나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허위 알리바이는요 피고인 측과 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허위 알리바이를 제시해 주는데 피고인 측이 생각하는 일정과 안 맞으면 이게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할래야 증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증한 사람이 이제 피고인 김용이나 그 변호사와 접촉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 날짜에 김용을 만났다 이렇게 허위 알리바이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김용이나 그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도 그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 건에 수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은 지금 그 재판 중인 부분을 보면 불법 대선 자금과 개인 뇌물밖에 없고 지금 위증교사 부분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는데 김용 씨는 아닙니다. 김용은 아니고 네. 그럼 이상호 변호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 건에 수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이상호 변호사는 증거 조작과 위증교사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해서 그 사실이 언론 보도에 됐고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 혐의가 나왔으니까 이 건이 됐겠죠. 그때 이상호 변호사 주거지가 압수수색이 됐는데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까? 구체적인 뭐를 압수했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주거지 압수수색이 됐으니까 휴대전화도 확보됐겠죠. 이게 사실은 다 나온 내용인데요. 재판에서요. 이용호, 박지민, 서운주의 그 위증 재판, 저 지금 증거를 조작했다는 그 재판에서 이상호 변호사가 증언을 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수사 상황과 상관없는 것이 재판정에는 기자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상호 변호사가 지금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질의할 때 오후에 다시 한번 물어볼 때 확인해 주세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사건에서 이상호 그 변호사가 증언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고 그 당시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직 대통령 부속실장이 관여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상호 변호사가 김현지 보좌관에게 김용의 체포영장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대상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확인해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지만 부속실장한테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수사상 성역도 아닌데 가정적인 질문이잖아요. 만약에 김현지 보좌관이 이상호 변호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기 위증을 교사하거나 위증에 관여했던 박지민, 서운주, 이용호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접촉하거나 그쪽 위증에 관여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 현직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칙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지금 그 말씀 듣고 수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적인 거니까 뭐 답변 안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는 이상호 변호사가 체포영장 관련된 부분을 사본의 김현지 보좌관에게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법조계에 많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김현지 보좌관이 이상호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실은 김현지 보좌관이나 이상호 변호사는 나서지 않고 그냥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리 고발하고 마치 모든 의혹 제기가 허위인 것처럼 하는데 이 재판의 재판 결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오후에 다시 그 부분을 확인할 테니까 이상호 변호사의 증언 여부 이미 공개돼 있으니까요. 그 여부와 제가 오늘 답변 못했던 부분을 오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만 성역으로 삼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감에서 불러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인멸에 관여됐는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맞으셨습니까? 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자연 서울고검장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과정에서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다는 그 내용, 혐의 내용 알고 계시죠? 의혹 내용. 예. 연어회나 여러 가지 음식, 심지어는 소주까지 이런 음식물이 수시로 제공이 되고 20원도 넘게 동시 소환이 되고 그리고 또 함께 한 방에 놔둔 경우가 많고 조서도 없는 면담 조사가 계속 반복이 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쌍용에서 수발을 드는 직원이 상시 대기를 하고 그게 검사실에 의해서 허용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그 의혹이 사실인 걸로 이미 저는 드러난 상태라고 봅니다. 법무부 감찰 그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그게 저는 이미 다 진상이 확인됐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감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다 교정본부까지 나서서 진상을 다 확인해 준 사안인데 한 달도 넘게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조사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충실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바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권은 부여받았습니까? 수사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사가 전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까지 그 정용환 부장검사가 감찰 부장검사가 어떤 책임자가 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권도 부여가 됐습니까? 수사권이 저희한테 그 진상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어쨌든 뭐 정용환 그 감찰부장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피해도 많이 봤던 인물인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면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부리기가 쉬울 것 같고 잘못하면 또 외부 수사를 부르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울 고검장이었던 박세현 전 고검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심은영 총장이 직위원 그 부장판사의 그 회계안 논리를 적용했던 잘못된 구속 취소 판결 이게 났을 때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당연히 상식에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즉시